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15일 우리는 한미 FTA 발효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7월 12일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오늘 1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국농업경영인 세종시 연합회 임원분들 모시고 과연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농업경영인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체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농업경영인회의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합회장 김재환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살피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해에는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사업부회장 홍숙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송삼주예요. 네. 그간에 어려움도 많고 또 굉장히 어렵게 사셨는데 FTA를 다시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매우 됩니다. 네. 전에 아팠던 상처가 다시 또 올라올까 이런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가 지금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1987년도 전국 농어민 후계자 협의체에서 1997년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로 이렇게 개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관련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합회장 임재환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이렇게 또 뭐 방송에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말 그대로 농민 후계자였었어요. 농민 후계자라는 얘기는 농사를 받는다 이렇게 갖고 후계자로 저희 결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97년도 98년도 그때부터 쭉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연기군 시절에 저희들이 한 1000여 명이 가까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4~5명씩이 꼭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있어서는 어느 조직보다도 우리 농민 후계자들이 강력한 조직이었었고, 또 농민 후계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수록 했는데, 그 이후에 농업만 해서는 안 된다, 경영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그 이름을 농업경영인으로 해서 자기가 진 농산물은 자기가 경영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업경영으로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한 세종시가 오면서 농업이 정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30명 회원이 같이 읍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회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어쨌든 뭐 우리 이춘희 시장님이 어쨌든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그동안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셔갖고 제 2호점이 지난 2일날 오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노골푸드 회원으로 농산물을 또 뭐 갖다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느 법이든 어느 농산물 직판장이든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 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세종시는 문제가 뭐냐? 로컬푸드의 모든 농산물을 올인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도 보고,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서 지금 쌀을 예를 들으면요, 마트에 가면 세종시 쌀은 하나도 없고 다 외지 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인가 광주광역시는 거기는 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안 파는 데는 허가를 안 내죠. 근데 군의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요. 개선할 점들이, 저희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노골푸드에는
아침 일찍 갖다 내놓고 또 신선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가서 그걸 수거하고 또 같이 갖다 놓는 이 시간적 문제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아직 좀 미약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그 대농을 하는 사람들은 축산이라든가 뭐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 물량을 지금 거기서 치우는 거 가지고는 농산물을 다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세종시에 농산물 뭐 지난번 그 시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뭐 농산물 집화장이라든가 아니면 간이 뭐 농산물 뭐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게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있어서 소비자들이 와서 거기에 오면 모든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도매시장 비슷한 걸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또 해야 되고 또 대농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도 앞으로는 갖추어 주셔야만. 네. 로컬푸드 관련해서 뭐 각각의 의견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대농에 관련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그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농사 짓는 분들은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에 또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대신에 뭐 100평, 200평씩 집 앞에 텃밭을 가꾸면서 농사 짓는 그 연로하신 분들은 오히려 기동성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동성 없는 분들은 과연 로컬푸드에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을지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상임 회장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견은 다 동일합니다. 네. 다 동일하다 보니까 앞에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점들이 해소가 돼야지 되고 또 방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사 지을 만한 사람들이 참다 그 80 이상 먹은 이런 동네가 많습니다. 한두 명만 그거보다 조금 젊고 60대 이렇지 나머지는 75, 80 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교통 때문에 거의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합니다. 참여 네. 못하고 남는 물건 그냥 버리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 교통 문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나타나지를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네. 네, 이상입니다. 시청 관계자분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제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2016년 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물론 2017년 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농축산물 그 대미 무역 수출액을 보면은 대략 7억 2천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수입액을 보면 10배가량인 71억 8천만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 규모를 보더라도 FTA 협상 체결 이전에는 65억 불이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 농업을 하다 보니까 뭐 숫자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이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 피해라든가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 100% 200%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농업이 무너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전년도 대비 쌀값 폭락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모든 것이 저희들이 그 농민들이 그 손해 보는 것들을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그 FTA가 발효되면서 농산물을 수입해 오면서 저희들이 생산한 자동차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디지털 이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그래도 농민들한테 0.1%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그 보상을 해줬으면 농민들이 이런 문제가 안 오는데 네. 지금 지금 그런 것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살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직면에서 여러 가지 농협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한미 FTA가 그 발효되기 이전에 2006년, 7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은 반대 권리대회를 그 한농연에서 아주 세게 하셨어요. 그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 과연 그 농업 경영인들은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회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저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한미 FTA를 우리 이경희 열사가 가서 활복도 하고 저도 홍콩에서 그 회담을 할 때 그 장소까지 좀 갔었습니다. 홍콩까지 가서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지하철로 얼로 다니면서 참 그때는 나이가 젊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 갈 때도 저희들이 비행기 값을 저희 자부담으로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열심히 농권 운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괜히 혼자 가서 헛발질하고 왔지. 지금 우리 농민한테는 지금 보세요. 쌀 같은 거 예를 들면 쌀을 대량으로 치우는 그 공장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쌀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입쌀이 들어가니까 우리 쌀값이 폭락하고 이런 과일이나 이런 보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FTA를 조약하면서 거기 가서 서약서에 서명하시는 분들이 가실 때 우리 농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좀 뭔가를 좀 해서 우리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농민이 살고 또 해지. 뭐 FTA 백날 뭐 우리 농민들한테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작고 힘이 없다 보니까 받는 서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경제 논리로, 세계적인 경제 논리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긴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공산품이 됐든 뭐가 됐든 팔아야 저희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서 농산물을 수입을 반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인 것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부분들을 공산품이라든지 모든 그 다른 부분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라도 농림부로 좀 이전을 해줘서 농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우리 그 부회장님 견해가 좀 있으실 텐데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네. 다 똑같은 말씀인데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일어나 같은 맥락에서 FTA를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부회장님, 회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 곳이 취해준다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미국 워싱턴 현지 소식 등에 따르면은 이게 스몰 패키지로다가 협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개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보면은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유가공식품과 관련해서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원산지와 관련해서 그것도 역시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쌀 등과 관련돼서 TRQ 부분을 더 확대해달라. 또 쇠고기를 비롯해서 농축산물에 대해서 이 기준을 갖다 좀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 부회장님 뭐 견해가 있으실 듯한데요. 완화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도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네. 완화를 하시면 더 피해가 클 텐데. 그렇죠.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런지 네. 그게 의문이에요. 오히려 네. 더 강화를 해서 네. 그 안전 농산물을 먹게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걸 더 완화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알고 먹을 것인지 나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완화를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그 문호를 개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2026년이 되면 이게 소고기뿐이 아니라 이제 그 16개 쌀 관련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농산물이 이제 완전 관세가 철폐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측의 그 예측상 나오는 얘기로는 이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를 그 요구할 것이다. 이런 그 예측도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미국이 그 저희들한테 그 요구하는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빨리 오면 올수록 우리 네. 농업이 지금 뭐 우리 농민이 한 3%? 5%대에서 3%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농촌이 인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을 과연 승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겨주면 당겨줄수록 저희들이 빨리 농업이 퇴보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FTA가 협상이 체결된 이후에 2014년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그 농어촌 상생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 향후 10년간 1조 원을 갖다가 그 조성을 하겠다. 이게 이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제 보완책으로 그 시행 첫 해가 지난해거든요. 근데 지난해 보면은 11월 말 현재 56억 원만이 그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농연을 비롯해서 축산업자들이 그 중앙지검에 지난 11월 29일 날 고발을 했어요. 잘 아시죠? 네. 그 고발자들을 보면은 윤상직 전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 다음에 그 허창수 그 전경련 회장, 그 다음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 다음에 김기만 씨죠? 김기문 씨군요. 네, 김기문 그 중앙 회장, 그죠? 중소기업 중앙회장. 그 다음에 그 강호갑 그 한국 그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렇게 5분을 갖다가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된 그 원인 자체가 정부에서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고발한 거거든요. 그게 농협특별기금이 그게 정부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못한 이유가 뭐 이 자리는 뭐 정치 얘기 있는데 하려고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뭐 기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저런 것도 있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하루빨리 좀 정부에서 또 정치하시는 분들인가 국회의원님들이 좀 하셔가지고 입법을 만들어갖고 빨리 하루속히 이루어져야만 우리 농민들이 네. 좀 살맛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결과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한우 같은 경우는 15.2%, 또 배나 사과 같은 경우는 12에서 16% 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이 화훼 농가들 이런 것은 매출액이 대략 6 내지 11%가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또 한식점이라든가 그 일식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카드 사용액이 8% 포인트가 하락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잠깐 뭐 담수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농식품 관련한 그 선물 기부할 때 10만 원으로 그걸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날 그 전체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부결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그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의견 제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대책 마련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말씀 좀 해주신다는지? 저희들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서도 강력하게 그 정치권이라든가 또 우리 농림부 장관한테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결된 게 사실이고 또 그것이 지금 아무리 그 농산물 가격이 싸졌다 하더라도 지금 5만 원 미만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우리 판매량의 문제도 있지만 또 네. 받으시는 분들의 그 뭐랄까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게 상향이 돼서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10만 원으로 상향이 돼도 지금 한우협회나 이런 데서는 우리 등심 한 근에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뭐 등심 반 근을 넣어서 해줄 수도 없는 네. 거고 갈비를 뭐 몇 종 넣어서 해줄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속히 그게 통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르신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가뜩이나 지금 52개국과 그 FTA를 맺음으로 인해서 모든 농가들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그 엎친 데 덮친 격의 그런 법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상당 부분 올랐지 않습니까? 지난해 6,470원 하던 것이 이제 16.4%가 상향돼서 올부터는 이제 7,530원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근로자들 봉급이 190만 원 미만인 경우, 30인 미만 그 사업체 같은 경우는 근로자 1인당 13만 원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 농업경영인 단체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혜택이 돌아올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저희하고는 크게 뭐 관련 없는 얘기 같고. 네. 제 생각은 글쎄요, 그 경제 논리를 정부에서 개입해서 한다는 거는 좀 어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거는 뭐 입법부에서 뭐 행정부에서 하는 거겠지만 네. 거기에 세금을 가지고 무슨 뭐 보전을 해준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옳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우리 부회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요? 정부에서 그걸 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요. 네.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업장이 활성화가 되고 사업이 잘 되게끔을 유도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기본급이 인상하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우리의 국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그 근로자 임금을 쓴다는 것은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받아먹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요. 받는 사람도 세자도 기분이 좀 좋지 않을 걸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내 소득으로다가 생각한다는 건 이건 좀 잘못된 거고 사업장 어쨌든 간에 사업장이 잘 돌아가서 사업장이 원활하게 돼서 기본급을 인상해 줘야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 입장에서 이 최저임금제가 우리 농민들한테 큰 타격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직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축사, 하우스, 이 축산하시는 분들의 전부 외국 근로자가 다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다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한테 그 최저임금제를 올려주는 문제 때문에 금년부터 그분들이 130, 150대에서 봉급을 주는 사람들을 네. 농가에서 지금 최저임금제가 되니까 170인가 뭐 이렇게 줘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경영 부담이 그러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응? 그 정부에서 뭐 13만 원 보조해 준다는 게 금년 1년 동안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금년 1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년 지나서는 그 사람들 뭐 최저임금제 올려놓은 것을 과연 누가 책임질 거며 농업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거기다 이중으로 더 과하게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일자리 없다고 다 청년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시골에는 난리 그런 3D 업종 그러니까 축산이라든가 소똥치고 뭐 닭똥치고 하우스 이렇게 더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도 농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아주 옳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농작 경영과 관련해서도요. 이게 농작물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헌법에 그 엄연히 그 유전 경작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좀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그런 그 법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네. 자유민주주의인데 네. 자기가 돈이 있어서 합법적으로 그 합법적인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땅을 소유하는 것까지는 네.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경작을 직접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주변 뭐 농가한테 임대를 줘서 뭐 이렇게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가까이 있다가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는 뭐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기는 저희는 뭐 어쨌든 크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쨌든 농업인들이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농업 경영인들이 삶의 질이 좀 향상되고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부터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참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뭐 관련돼 있는 농수축산부와 관련된 거든 아니면은 뭐 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실 텐데요.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민들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지면 팔로가 확실한 이런 네. 우리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 정부에서나 이런 쪽에서 우리 그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그 농산물을 우리 국민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농림부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관계부처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좀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또 국민들이 우리 것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방송이라든지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산물이 자급이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5%가 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모지라 75%를 수입해다 먹는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로가 맥혔다는 것은 뭐 시스템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루 빨리 해소돼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살맛나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농민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는 그렇게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일제 36년도 있었고 지금은 뭐 핵이니 뭐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희가 농민들이 짓고 있는 농사가 행정부나 위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고추가 부족하면 수입하면 되고 마늘이 부족하면 수입하면 되고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농민들이 살아가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는 종교 전쟁을 떠나서 아마 식량이 마지막 그 전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지금도 저는 밀가루 하나만 봤을 때도 밀가루에 식민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상임 부회장님 마무리 발언하시죠. 네. 우리의 안전 먹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잘 이해와 소통이 돼서 우리 안전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좀 해주시고 해주셔서 이걸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안전하게 우리가 그 피해 없이 산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농업경영인회에 와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WTO 강요회의 당시에 이 반대를 하면서 자결을 하셨던 이경의 열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농민이 잘 사는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시청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모든 이루고자 하는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